안녕하세요, 조간남입니다. 오늘은 서코니 엔돌핀 프로3 리뷰입니다. 지난 7월 15일 엔돌핀 프로3가 국내에도 출시했습니다. 판매는 하지 않았지만 몇 주 전부터 미국 공홈에는 $225에 올라와 있었고, 비싸진 제품 가격과 환율 때문에 국내 가격을 조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출시 가격은 기존 프로2에 비해 5만원이나 비싸진 25만 9천원입니다. 난해한 디자인과 색상, 그리고 비싸진 가격 때문에 구매를 포기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엔돌핀 프로3 1회 착용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코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난해한 디자인과 전혀 조화롭지 않은 색상인데,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신발이었다면 두꺼운 미드솔에 시선이 가겠지만 전혀 예쁘지 않은 핑크색 어퍼에 눈이 갑니다. 속이 훤히 보이는 어퍼는 한 겹의 메쉬 재질로 신축성이 거의 없으며, 아이들이 선풍기에 손가락을 넣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선풍기 안전망에서 본 것과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힐 카운터는 단단하지 않으며 아주 조금 패딩 처리를 했습니다. 카라에는 패딩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텅은 부분 분리형인데 루프가 없고 서코니 브랜드 심볼에 있는 것처럼 큰 구멍을 3개나 뚫어놨습니다. 인빈서블런이나 페가수스처럼 텅을 인솔 아래쪽으로 접착했습니다. 신발끈은 조금 넓고 두꺼운 편이며 티가 잘 나지는 않지만 풀림 방지 처리를 했습니다. 바닥면과 접착되어 있는 인솔은 미드솔과 같은 재질로 보이며 푹신합니다. 파워런 PB라는 미드솔은 페바 기반의 소재로 스티로폼과 비슷하며 사이에는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말랑하고 부드러운 느낌이며 아식스 메타스피드 스카이 플러스 미드솔보다 밀도가 살짝 낮은 느낌입니다. 단단하기로 소문난 XP900이라는 아웃솔은 탄소 고무 소재이며 앞쪽은 거의 모든 부분을, 뒤쪽은 신발 바깥쪽을 주로 감싸고 있습니다. 발볼은 보통 너비로 나이키만큼은 아니지만 서코니 치고 좁게 나왔습니다. 발등도 보통으로 여유 있는 편은 아니지만 토캡이 다른 러닝화들에 비해서 높이 올라와 있어 토박스를 어느 정도 확보한 모습입니다. 이전에 신었던 서코니 킴바라에 비해서 발볼, 발등 모두 좁은 편이며 길이도 기존보다 여유가 적어서 러닝화를 타이트하게 신으셨던 분들은 기본 반업 하셔야 할 듯 합니다. 포어 31.5mm, 힐 39.5mm이며 힐드랍은 8mm입니다. 무게는 275mm 기준 약 211g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엔돌핀 프로는 2020년 29만 9천원에 베이퍼플라이보다 10만원이나 저렴한 19만 9천원에 페바폼을 경험할 수 있는 카보나였으며, 베이퍼플라이의 80에서 90% 정도의 성능을 내준다 하여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엔돌핀 프로 시리즈를 이번에 처음 신어봤고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작년에 출시한 엔돌핀 프로 2에 비해서도 5만원이나 비싸진 25만 9천원에 출시했기 때문에 염값한 베이퍼플라이가 아닌 가격에 맞는 성능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발을 신으면서 뚜렷한 장점보다는 비싸진 가격에 비해서 비슷한 가격대의 카본 러닝화에 비해서 단점이 부각되는 신발이었습니다. 솔직히 제일 실망한 부분이 단발력이었습니다. 페바 소재의 미드솔이라 나이키 줌 X와 비슷한 느낌을 줄 것이라 예상했는데
오히려 아디오스 프로2에서 사용한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미드솔과 더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드솔이 많이 압축되는 것이 아니라 반응성은 매우 좋았으나 앞으로 밀어주는 느낌을 받기는 힘들었습니다. 신발의 성능을 끌어내지 못했는지 최대 페이스의 90%까지 올려봐도 이렇다 할 느낌을 받지 못했으며, 이보다 빨리 달려야 반발력을 느낄 수 있다면 일반인들이 신기에는 신발을 너무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발의 추진력은 좋은 편입니다. 페이스에 관계없이 롤링이 아주 가볍게 됩니다. 마치 나이키의 베이퍼플라이와 비슷한 느낌으로 한 발 한 발 가볍고 경쾌한 느낌으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진력이 뛰어나도 이렇다 할 반발력을 느끼지 못해서 페이스를 유지하기는 힘들었고, 반발력만 좋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신발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러닝화에서 느끼지 못했던 특이한 느낌이 있었는데, 신발 무게 중심 때문인지 발을 구를 때 다리가 뒤로 많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발 위쪽이 굉장히 가벼운 편이고 바닥면에 쏠린 무게 때문인지 아주 약하게나마 원심력이 느껴졌으며 골반을 중심으로 원운동하는 느낌이었습니다. 2022년 출시한 신상 카본 러닝화답게 안정성은 뛰어났습니다. 카라와 아킬레스 근처 패딩은 없었지만 미드솔과 아웃솔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신발의 흔들림이 거의 없고 달리는 동안 단 한순간도 불안정하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 발을 감싸주는 느낌은 아주 좋았습니다. 턴과 어퍼 그리고 신발끈이 조화롭게 발을 잘 잡아줬으며 신발과 발이 하나 된 느낌이었습니다. 힐 카운터에 패딩도 거의 없었지만 힐 슬립도 없었습니다. 다만 텅에 루프가 없어 달리다 보면 신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러닝에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었으며 불편하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쿠션은 생각보다 단단하고 탱탱합니다. 미드솔을 손으로 눌러봤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신발을 신고 일어서는 순간 푹신함보다는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신발 앞쪽 미드솔은 압축이 되는 느낌이 거의 없었으며 반면 뒤쪽은 푹신했습니다. 비슷한 느낌을 메타스피드 스카이 플러스에서 느꼈었는데 달리기 시작했을 때는 오히려 아디오스 프로2와 비슷하게 단단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힐드랍이 8mm로 보통의 카본 러닝화였지만 의외로 종아리와 허벅지가 필요했습니다. 신발의 반발력이 다른 신발들에 비해 떨어지다 보니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을 많이 사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엔돌핀 프로3의 최고의 장점은 신발을 신지 않은 것과 같은 통기성입니다. 이전까지 통기성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신발은 스트릭 플라이였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엔돌핀 프로3로 바뀌었습니다. 앞에 외관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땀이 날 틈이 없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시원하고 쾌적하게 달릴 수 있는 통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지력 또한 좋았습니다. 브룩스 하이페리온 템포를 신었을 때 바닥에 달라붙는 느낌이라 설명했었는데 엔돌핀 프로3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아식스 메타스피드 스카이 플러스 리뷰에서 이야기했던 강력한 도료 냄새가 났으며 러닝을 마친 후에는 러닝화 도료가 양말에 이염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엔돌핀 프로3는 아디다스의 러닝화 아디오스 프로2를 벤치마킹한 신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편한 러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의 성향과는 맞지 않았으며 성능마저 끌어내지 못해 그저 단단한 카본 러닝화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디오스 프로2를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추진력이 나쁘지 않고 롤링이 가볍기 때문에 인터벌 같은 훈련에서 신으면 좋겠지만 역시나 걸리는 것은 가격입니다. 259,000원으로 선택지가 많아져 가격 경쟁력마저 없어진 엔돌핀 프로3를 굳이 살 이유가 있나 싶고, 만약 30% 정도 할인한다면 그때는
훈련화로 구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리뷰를 위해 테스트 러닝을 할 때 트랙에서 러닝을 하고 있던 한 분이 베이퍼플라이를 신고 계셨습니다. 저는 엔돌핀 프로 3를 신고 러닝을 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베이퍼플라이를 신고 싶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때마침 나이키 아울렛에서 알파플라이 1을 23만원대에 베이퍼플라이 2를 18만원대에 판매 중인데 엔돌핀 프로 3를 선택한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냥 베이퍼플라이를 사고 남은 돈으로 고기 사 먹는 것이 나았을 것 같습니다. 너무 혹평만 한 것 같은데 여러 번 신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신어보고 부족한 부분 채워서 롱텀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